김영숙은 부산 서면 로데오 거리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시켰습니다. 이른한 살의 몸으로 이곳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았죠. 위암 3기 판정을 받은 지 한 달, 의사는 8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지만 영숙은 그보다 시간이 더 짧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오늘은 사위 박동민이 근무하는 건설회사가 있는 건물 근처에 왔습니다. 딸 수정에게는 말하지 않고 몰래 온 거였어요. 동민에게 자신의 병 이야기를 하고 수정이와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전하려고 했거든요.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건물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되면 동민이 나올 시간이었어요. 평소 수정이가 말하길 요즘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바쁘다고 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카페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동민이 젊은 여자와 함께 들어오고 있었죠. 영숙은 재빨리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은지야,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야. 동민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다정하고 부드러웠죠. 정말요? 이번 주면 끝나는 거예요? 여자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예쁜 여자였어요. 영숙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동민이 다른 여자와 카페에서 만나고 있다니. 그것도 이렇게 은밀하게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이 아파트 경매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나. 그 여자들이 알아서 나가게 되고 그때 우리가 진짜 시작하는 거야. 영숙의 손에서 커피 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여자들이라니? 혹시 수정이와 아이들을 말하는 건가요? 신문 뒤에 숨어서 귀를 기울였어요. 오빠, 정말 괜찮을까요? 부인분이 알게 되면 어떡해요? 은지라고 불린 여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내가 다 계산해뒀어. 경매 들어가면 내가 제3자 명의로 싸게 낙찰받고 우리가 그 돈으로 경주 내려가서 펜션 차리면 돼. 어차피 애들도 다 컸으니까 알아서 살겠지. 영숙은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한 달 전 위암 3기 판정을 받았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이었죠. 13살 김주아와 11살 김진우, 그 어린 것들을 두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런데 장모님은 아직 모르시죠? 부인분이 진짜 친딸인 줄 아시잖아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히 모르지. 40년 동안 속아서 살았는데 지금 와서 뭘 알겠어. 수정이도 자기가 입양아인 줄 꿈에도 모르고. 영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입양아라니? 수정이가 입양아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자신이 직접 낳은 딸인데요. 그럼 진짜 친부모는 누구예요? 은지의 목소리에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내가 건설회사에서 일하면서 알게 됐어. 옛날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거야. 수정이 진짜 엄마는 장혜진이라는 여자고 아버지는 김재홍이야. 그런데 그 둘이 결혼하지 못하고 헤어졌거든. 아이만 김영숙 씨 부부가 입양한 거지. 영숙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신이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다가 직접 낳은 수정이를 두고 입양하라니. 그럼 자신은 누구란 말인가요? 그래서 부인분과 결혼하신 거예요? 은지가 놀란 듯 물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 수정이가 은행에서 일할 때 만났거든. 예쁘고 착해서 좋아했지.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 장혜진이 수정이한테 남긴 유산이 엄청나다는 걸. 부동산만 해도 수십억 원어치야. 장혜진.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영숙은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40년 전 수정이를 낳고 얼마 안 되어서 병원에 왔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장혜진이라고 부르더니 수정이를 보고 울었던 기억이 났죠.
하지만 그때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내일 서류 정리하고 다음 주면 경매 공고 올라갈 거야. 수정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 그냥 계속 모르게 하자. 어차피 일이 다 끝나고 나서는 상관없어. 동민의 목소리가 점점 더 잔혹하게 들렸어요. 영숙은 신문을 꽉 잡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40년 동안 친딸로 여기고 키운 수정이가 사실은 입양하였다니. 그럼 진짜 부모는 누구고 자신은 어떻게 수정이를 갖게 된 건가요? 오빠, 그럼 진짜 친엄마는 어디 계세요? 몰라, 40년 전에 해외로 나간 것 같던데. 아마 죽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유산이 아직 그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 수정이가 그걸 상속받으려면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하지만 내가 먼저 손을 써버리면 두 사람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숙은 신문 뒤에 숨어서 숨을 죽였습니다. 다음 주 이맘때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우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 은지야.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영숙은 한참 후에야 신문을 내렸어요. 카페 안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영숙에게는 모든 것이 조용했죠.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수정이에게 전화를 걸까 했지만 금세 마음을 바꿨습니다. 증거도 없이 말했다가 오히려 가족만 깨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신도 진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박미선. 40년 넘게 함께 해온 절친한 친구였죠. 젊은 시절 같은 공장에서 일했고 영숙이 수정이를 낳을 때도 곁에서 도와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만약 수정이에 대한 비밀이 있다면 미선이 알고 있을 거예요. 카페를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어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은 8개월에서 1년. 그런데 40년 동안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영숙은 휴대폰으로 미선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미선만이 진실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미선아, 나 영숙이야. 혹시 지금 시간 있니? 응, 영숙아. 그런데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미선아.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정이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어. 중요한 거야. 전화 너머로 미선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 만나서 이야기하자. 서면 로데오 거리 근처에 있어. 알았어. 20분만 기다려.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영숙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미선이 왔을 때 영숙은 그동안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40년 우정 앞에서는 강한 척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영숙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말라 빠졌어? 미선아. 영숙은 친구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나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수정이가 더 걱정돼.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병원에는 갔어? 위암이래. 3기라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 영숙은 카페에서 들은 모든 이야기를 미선에게 털어놓았어요. 동민의 배신, 경매 계획, 그리고 수정이가 입양하라는 충격적인 진실까지. 미선은 점점 더 심각한 표정이 되었죠. 영숙아. 미선이 망설이며 말했어요.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어. 뭐라고? 수정이가 내 친딸이 아니라는 거. 4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선아, 그게 무슨 말이야? 미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 영숙아, 앉아. 긴 이야기야.
미선은 영숙의 손을 꽉 잡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비밀을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영숙아, 40년 전을 기억해봐. 내가 임신했을 때 말이야. 당연히 기억하지. 내가 어떻게 수정이를 낳는 과정을 잊겠어? 미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영숙아. 너는 임신한 적이 없어. 유산을 한 거야.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수정이를 직접 낳았는데 1983년 여름이었어. 너 기억 안 나니? 임신 7개월째에 큰 사고가 있었잖아. 영숙은 머리를 붙잡았어요. 그때 일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임신 중에 계단에서 떨어져서 병원에 실려간 일, 그 후로 한동안 기억이 흐릿했던 일들이요. 미선아, 설마. 그때 너는 아이를 잃었어. 의사가 말했어. 태아가 죽었다고. 너무 충격을 받은 내가 정신을 잃고 4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였거든.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수정이는? 그때 같은 병원에 장혜진이라는 여자가 있었어. 미혼모였는데 아이 아버지가 김재홍이었지. 혜진이는 집안의 반대로 결혼을 못하게 됐고 혼자서 아이를 낳았어. 미선은 잠시 말을 멈추고 영숙의 상태를 살폈어요. 영숙은 벤치에 등을 기대고 떨리는 입술로 말했어요. 계속 말해줘, 미선아. 혜진이는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됐어. 그래서 입양을 보내기로 했는데 마침 내가 아이를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지. 김재홍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통해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김재홍이 혜진이한테 제안했어. 내가 아이를 낳은 것처럼 꾸미자고. 너는 아이를 잃은 충격으로 기억이 흐릿했고 혜진이는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였지. 영숙은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의 혼란, 수정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어색함, 그리고 김재홍의 불안한 표정들이요. 그럼 김재홍도 알고 있었던 거네? 응. 김재홍이 모든 걸 주선했어. 병원 서류도 조작하고 출생신고도 내가 낳은 것처럼 했지. 그때는 지금보다 관리가 허술했거든. 영숙은 벤치에서 일어나 몇 걸음 걸었다가 다시 앉았어요. 40년 동안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거든요. 미선아, 그럼 너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처음에는 말하려고 했어. 근데 너를 보니까 수정이를 정말 사랑하더라고. 진짜 엄마처럼. 그리고 김재홍도 너한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어 했어. 시간이 지나면서 말할 기회를 놓친 거야. 미선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미안해, 영숙아. 평생 혼자 이 비밀을 안고 살아서 너무 힘들었어. 영숙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수정이가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보다도 40년 동안 모든 사람이 자신을 속였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럼 장혜진은 어디 갔어? 김재홍이 해외로 보냈어. 미국인가 캐나다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했거든. 그런데 지금 동민이 말로는 혜진이 이름으로 된 유산이 있다고 하던데?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김재홍이 혜진이 명의로 부동산을 여러 개 사둔 거야. 나중에 수정이가 성인이 되면 상속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둔 거지. 얼마나 될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세로는 수십억 원은 될 거야. 해운대 쪽 땅도 있고 강남 쪽 부동산도 있다고 들었어. 영숙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위암으로 죽어가는 것보다 이런 진실을 알게 된 것이 더 고통스러웠거든요. 미선아, 그럼 수정이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복잡해. 동민이가 그 유산을 노리고 있다면서 수정이가 진실을 알기 전에 동민이가 먼저 손을 쓸 수도 있어.
미선은 영숙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영숙아, 우선 동민이가 어떻게 이 비밀을 알게 됐는지부터 알아봐야 해. 그리고 경매를 막는 방법도 찾아야 하고. 어떻게? 내가 도와줄게. 우리 슈퍼 단골 손님 중에 부동산 중개업 하는 사람도 있고 법무사 하는 사람도 있어. 먼저 수정이네 아파트 등기부등본부터 떼어보자. 영숙은 친구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거든요. 그런데 미선아, 혜진이는 정말 모르고 있을까? 수정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글쎄, 김재홍이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고 했는데.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도 있고 하니까 알 수도 있겠지. 그때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정이에게서 온 전화였죠. 엄마, 어디 계세요? 은행 일 끝나고 집에 갔는데 안 계시네요. 영숙은 목소리를 추스르려 노력했어요. 아, 수정아. 미선 이모하고 잠깐 나왔어. 금방 들어갈게.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래. 그럼 제가 약국에서 감기약 사다 드릴게요. 저녁도 제가 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영숙은 미선을 바라봤어요. 수정이가 이렇게 착한데 어떻게 말해야 할까? 일단 증거부터 모아보자. 그리고 동민이의 계획을 막는 게 먼저야. 진실은 그 다음에 차근차근 말해도 돼. 미선은 영숙의 손을 꽉 잡았어요. 영숙아, 너무 걱정하지 마. 수정이는 누가 낳았든 내 딸이야. 40년 동안 내가 키운 딸이잖아.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아. 수정이는 내 딸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장혜진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수정이의 친엄마인 그 여자는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을까요? 미선아, 혹시 장혜진을 찾을 수 있을까? 왜? 만나보고 싶어? 수정이한테 진실을 말하기 전에 그 사람도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미선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내가 알아볼게.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잖아.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영숙은 무거운 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갔죠. 40년 만에 알게 된 진실, 그리고 사위의 배신.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상황에서 딸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막막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수정이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영숙은 딸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정말로 자신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죠. 오히려 김재홍을 닮았어요. 어떻게 40년 동안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괜찮아, 수정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엄마, 감기약 사왔어요. 드시고 푹 쉬세요. 수정이의 따뜻한 마음씨에 영숙은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누가 낳았든 이 아이는 자신의 딸이었어요. 40년 동안 사랑으로 키운 소중한 딸이었거든요. 수정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딸이야.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 섰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수정이를 위해 정성스럽게 반찬을 준비했어요. 미역국,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딸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죠. 위암 때문에 입맛이 없었지만 수정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니 힘이 났어요. 설령 친딸이 아니라고 해도 40년 동안 함께한 정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오전 10시쯤 미선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영수가 어젯밤에 잠 못 잤지? 나도 마찬가지야. 응, 계속 생각이 나더라. 그런데 뭔가 알아낸 거 있어? 부동산 중개업 하는 김 사장님한테 물어봤어.
수정이네 아파트 등기부등본 떼어보니까 정말 문제가 심각해. 영숙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아파트가 이미 담보로 잡혀 있어. 그것도 몇 군데 은행에. 빚이 15억 원이 넘는데. 15억이라고? 그럼 집값보다 빚이 더 많다는 거야? 맞아. 그래서 경매에 들어가면 빚만 남게 돼. 수정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야. 영숙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사위가 이렇게까지 큰 빚을 져놓고도 수정이에게는 아무 말도 안 했다니. 미선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수정이한테 말해야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그리고 사위의 정체도 폭로해야 하고. 영숙은 망설였어요. 그런데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사위가 부인하면 어떡해? 그건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우선 너는 수정이 만나서 상황을 설명해. 전화를 끊고 영숙은 수정이에게 연락했어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반찬을 전해주겠다고 했죠. 오후 6시 영숙은 무거운 마음으로 수정이네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은 모든 걸 말해야 할지도 모르거든요. 수정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어제보다는 얼굴이 좀 나아 보이세요. 응, 약 먹고 푹 잤더니 좀 괜찮아졌어. 거실에 들어가니 사위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한 모습을 보였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영숙은 사위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어제 카페에서 그 여자들이 알아서 나가게 될 거야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완벽한 가장의 연기였죠. 사위도 요즘 일이 많이 바쁘다면서? 네,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서요. 조만간 끝나면 한결 나아질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영숙은 사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연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영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동민아, 혹시 집 문제로 뭔가 이야기 들은 거 있니? 요즘 경매 소식도 많이 들리고 해서. 수정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동민이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 혹시 어디서 소문 같은 거 들으셨나요?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어요. 오빠가 다 알아서 하니까 저는 잘 몰라요. 수정이가 남편을 믿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영숙은 답답했어요. 수정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모든 재산 관리를 사위에게 맡긴 채로요. 그런데 수정아, 은행 대출 같은 거는 없지? 글쎄요, 그런 건 다 오빠가 관리해요. 제가 숫자에 약해서. 수정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어머님, 혹시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으시나요? 영숙은 사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냥 요즘 세상이 어려우니까 걱정이 되어서.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영숙은 수정이에게 말했어요. 수정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영숙은 망설였어요. 지금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은 후에 말해야 할까요? 아니야, 나중에 이야기하자. 시간 될 때 둘이서 조용히. 그때 사위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가 들어도 되는 얘기 아닌가요? 가족 얘기니까 괜찮지. 영숙이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경계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영숙이 입을 열었을 때 사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잠깐만요. 급한 전화인 것 같아요. 사위가 전화를 받으며 베란다로 나갔어요. 영숙은 수정이에게 속삭였어요. 수정아, 동민이 일에 대해서 혹시 이상한 점 못 느꼈니?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늦게 들어오거나 전화 통화할 때 이상한 점 같은 거. 수정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글쎄요. 요즘 전화를 좀 많이 받긴 해요. 그리고 가끔 늦게 들어와서 씻고 바로 자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혹시 그 전화 받을 때 어떤 말 하는지 들어본 적 있니? 아니요. 보통 밖으로 나가서 받아요. 일 얘기라고 해서 그때 사위가 베란다에서 돌아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무슨 일 있어요? 수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회사 일이에요. 좀 복잡한 문제가 생겼어요. 영숙은 사위의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급하게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요? 밤인데. 수정이가 놀랐어요. 미안해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 사위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나갔어요. 영숙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건설회사에서 밤늦게 그렇게 급한 일이 있을까요? 사위가 나간 후 영숙은 수정이와 둘만 남았어요. 이때가 기회였죠. 수정아,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영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사실은 엄마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 수정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병원요? 어디가 아프세요? 위암이래. 좀 심한 단계라고 하더라. 엄마. 수정이가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언제부터 아셨어요?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한 달 전에 알았어. 너 걱정시키기 싫어서. 수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치료는 받고 계시죠? 수술은 언제 하세요? 수정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 영숙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말해야 할 때였어요. 너희 집, 혹시 빚이 있는 거 아니야? 빚이요? 저는 모르는데요. 오빠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수정아, 엄마가 확인해 봤는데 집에 담보대출이 많이 잡혀 있어. 수정이의 눈이 커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5억 원이 넘는 빚이 있대. 집값보다 빚이 더 많아. 그럴 리가요. 오빠가 그런 걸 저한테 숨길 리 없어요. 영숙은 수정이의 어깨를 잡았어요. 수정아, 엄마 말을 잘 들어. 동민이가 너를 속이고 있을 수도 있어.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민이가 돌아온 거였죠. 영숙은 재빨리 입을 다물었어요. 다녀왔습니다. 사위가 들어오면서 인사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더욱 어두워져 있었죠. 오빠, 일 잘 해결되었어요? 수정이가 물었어요. 그런데 좀 복잡한 상황이 생겼어요. 동민이는 영숙을 힐끗 쳐다봤어요.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죠. 어머님, 아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나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엄마 병 얘기였어. 사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혹시 다른 얘기는 안 하셨나요? 영숙은 사위가 뭔가 눈치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을 것 같았죠. 수정아, 영숙이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있어. 사위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너도 집안일을 직접 확인해봐. 사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영숙은 사위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동민아, 수정이한테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순간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사위와 영숙이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고 수정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선에게서 온 긴급 문자였어요. 영숙아, 큰일 났어. 이문지 정체 알아냈어. 장혜진 딸이야.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위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죠.
어머님, 무슨 문자인가요? 안 좋은 소식이신 것 같은데요. 영숙은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장혜진의 딸이 사위와 함께 수정이를 속이고 있다니.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수정아,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 사위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무슨 오해가 있으신 건 아닌가요? 오해가 아니야. 영숙이 사위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사위야, 이문지라는 여자를 아는가? 사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사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본 영숙은 확신했어요. 자신이 들은 것이 모두 사실이라는 걸 말이에요. 이문지가 누구예요? 수정이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사위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어머님이 어디서 그런 이름을. 동민아, 영숙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직접 봤어. 뭘 보셨다는 거예요? 사위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제 서면 카페에서 그 여자와 만나는 것도 봤고 경매 얘기하는 것도 다 들었어. 수정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엄마, 경매가 뭐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숙은 수정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수정아,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간대. 사위가 15억 원이 넘는 빚을 져놓고도 너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럴 리가 없어요. 수정이가 오빠를 바라봤어요. 오빠, 엄마 말이 사실이 아니죠?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니. 사위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로 둘러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수정아 오빠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사업이 잘못됐어. 사업이요? 수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실패했어. 그리고 주식도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다가 모든 걸 잃었어. 영숙은 사위의 말이 반만 진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문지와의 관계, 그리고 진짜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럼 정말로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거예요? 수정이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미안해, 수정아.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동민아, 그게 다가 아니지? 이문지와 경주에서 펜션 차린다는 계획도 있잖아. 사위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님이 어떻게 그걸? 그리고 수정이와 아이들을 그 여자들이라고 부르면서 알아서 나가게 될 거라고 했지? 수정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봤어요. 오빠,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사위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탄로 난 거였죠. 수정아, 내가 설명할게. 설명이요? 수정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다른 여자와 만나서 저와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갈 계획을 세운 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때 영숙의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미선에게서 온 전화였죠. 잠깐만. 영숙이 전화를 받았어요. 영숙아, 지금 어디야? 큰일 났어. 수정이네 집에 있어. 무슨 일이야? 이문지가 장혜진 딸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 장혜진이 한국에 돌아왔어. 그것도 한 달 전에. 영숙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뭐라고? 그리고 박동민하고 미리 계획한 거야. 처음부터 수정이를 노린 거라고. 전화를 끊고 영숙은 사위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동민아, 장혜진을 아나? 동민의 얼굴이 다시 한번 하얗게 변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당황한 것 같았어요. 장혜진이 누구예요? 수정이가 물었어요. 영숙은 이제 모든 걸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수정아, 장혜진은 너의 친엄마야. 친엄마요?
수정이가 어리둥절해했어요. 엄마가 제 친엄마 아니에요? 아니야, 수정아. 엄마가 너를 낳은 게 아니야. 40년 전에 입양한 거야. 수정이는 충격으로 말을 하지 못했어요. 동민이도 상황이 완전히 틀어진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동민아, 영숙이 계속했어요. 이문지는 장혜진의 딸이고 너는 처음부터 이 모든 걸 알고 수정이에게 접근한 거지? 사위가 마침내 모든 걸 인정했어요. 어머님, 처음에는 정말 수정이를 좋아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장혜진 씨가 수정이를 찾고 있다는 걸. 언제부터? 결혼하고 2년 후였어요. 장혜진 씨가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딸을 찾고 있다고, 그리고 자신이 남긴 유산이 있다고. 수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저를 속인 거예요? 아니야, 수정아. 처음에는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거짓말. 수정이가 소리쳤어요.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다른 여자와 도망갈 계획을 세워요? 동민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수정아, 미안해. 내가 욕심에 눈이 멀었어. 장혜진 씨가 약속한 돈이 너무 컸어. 돈? 영숙이 물었어요. 장혜진 씨가 수정이한테 남긴 유산. 부동산만 해도 100억 원이 넘어요. 그 돈의 반을 주겠다고 했어요. 수정이를 장혜진 씨에게 데려다 주면 영숙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집을 경매로 넘겨서 수정이가 갈 곳이 없게 만든 거구나. 네. 그럼 수정이가 어쩔 수 없이 친엄마를 찾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정이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오빠. 아니, 당신은 정말 최악이에요. 저와 아이들을 이용한 거였어요? 수정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틀어졌어. 장혜진 씨가 계획을 바꿨어. 무슨 말이에요? 장혜진 씨가 직접 나서기로 했어. 더 이상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모두가 긴장했죠. 누구지? 영숙이 물었어요. 동민이가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마도 장혜진 씨일 거예요. 수정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친엄마가 여기 온다고요? 영숙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40년 만에 수정이의 친엄마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의 배우인 장혜진과 드디어 대면하게 되는 거였죠. 수정아, 영숙이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누가 와도 무서워하지 마. 벨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더 길게, 더 급하게 울렸죠. 동민이가 일어나서 현관으로 향했어요. 제가 문을 열겠어요. 안 돼. 영숙이 말렸어요. 수정이가 준비가 안 됐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동민이가 현관문을 열었고 곧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수정아, 엄마가 왔어. 40년 만에 장혜진이 딸을 찾아온 순간이었어요. 현관으로 들어온 여자를 본 순간 영숙은 숨이 막혔어요. 4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장혜진은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오히려 세월이 흘러 더욱 우아해진 모습이었죠. 수정아. 장혜진이 거실로 들어서며 딸을 바라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수정이는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거든요. 당신이 제 친엄마라는 분이세요? 수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내 딸. 엄마야. 장혜진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40년을 기다렸어. 너를 다시 보기 위해서. 영숙은 장혜진과 수정이 사이에 섰어요. 장혜진 씨, 갑자기 나타나서 수정이를 혼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장혜진이 영숙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김영숙 씨, 오랜만이네요. 40년 동안 내 딸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왜 이제 와서 수정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장혜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괴롭힌다고요? 제가 제 딸을 찾는 게 괴롭히는 건가요? 엄마는 저예요. 수정이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4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분이 제 진짜 엄마예요. 장혜진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수정아, 혈육의 정을 부인할 수는 없어. 나는 너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낳은 친엄마야. 그럼 왜 저를 버렸어요? 수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40년 동안 찾지 않으셨어요? 장혜진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질문에는 대답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연이 있었거든요. 수정아,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당시에는 변명하지 마세요. 영숙이 끼어들었어요. 40년 전에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김재홍과 함께 수정이를 저에게 맡기기로 한 거잖아요. 그때 현관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죠. 엄마, 계획대로 하시는 거 맞죠? 이문지가 들어왔어요. 사위와 카페에서 만났던 바로 그 여자였죠. 영숙은 이문지를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당신이 이문지군요. 네, 안녕하세요. 이문지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장혜진의 둘째 딸 이문지입니다. 둘째 딸? 수정이가 놀랐어요. 장혜진이 설명했어요. 수정아, 너한테는 여동생이 있어. 은지는 내가 미국에서 낳아서 키운 딸이야. 수정이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친엄마뿐만 아니라 여동생까지 있다니. 그럼 제가 언니라는 거예요? 그래, 수정아. 은지야, 언니한테 인사해. 이문지가 수정이에게 다가갔어요. 언니 만나서 반가워요. 오래 기다렸어요. 하지만 수정이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잠깐만요. 이상해요. 당신이 제 남편과... 아, 그 일 말씀이세요? 이문지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계획의 일부였어요. 영숙은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계획이라고요? 동민이를 유혹해서 수정이를 배신하게 만든 것이 계획이었다고요? 장혜진이 나섰어요. 김영숙 씨, 진정하세요. 모든 게 수정이를 위한 일이었어요. 수정이를 위해서라고요? 영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수정이가 제 곁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박동민이 빚을 지고 집을 잃게 되면 수정이는 어쩔 수 없이 진짜 가족을 찾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동민이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돈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장혜진 씨의 계획에 완전히 휘말렸어요. 그래서 저와 아이들을 버리고 은지와 도망갈 계획을 세운 거예요? 수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문지가 대답했어요. 언니, 그건 오빠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언니를 엄마께 데려다 드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영숙은 이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다니. 장혜진 씨, 영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의 진짜 목적이 뭐예요? 정말로 수정이가 그리워서 그런 거예요? 장혜진의 표정이 순간 변했어요. 물론 딸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김재홍이 수정이 명의로 해둔 재산들이 있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는 수정이가 필요해요. 드디어 진실이 나왔어요. 영숙은 예상했던 대로였죠. 그럼 결국 돈 때문이네요. 아니에요. 장혜진이 소리쳤어요. 딸을 찾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에요. 돈은 부차적인 거예요. 수정이가 벽에 기대섰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네요.
제 결혼도, 제 가정도. 이문지가 수정이에게 다가갔어요. 언니, 이제 우리 함께 가요. 엄마가 미국에 큰 집도 준비해 두셨어요. 주아랑 진우도 함께 가면 좋겠어요. 안 돼. 영숙이 수정이를 보호하듯 앞에 섰어요. 수정이는 어디 가지 않아요. 장혜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김영숙 씨,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수정이가 직접 선택해야 할 일이죠. 수정이는 제 딸이에요. 법적으로는 제 딸이에요. 입양 서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40년 전에 불법으로 이뤄진 일이거든요. 영숙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설마 입양 서류까지 문제가 있다니. 그때 수정이가 입을 열었어요. 모두 그만해요. 모든 사람이 수정이를 바라봤어요. 엄마, 수정이가 영숙을 바라봤어요. 진짜 제 입양이 불법이었어요?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40년 전의 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당신, 수정이가 장혜진을 바라봤어요. 정말로 저를 사랑해서 찾아온 거예요? 아니면 돈 때문인 거예요? 장혜진이 잠시 망설였어요. 수정아, 둘 다야.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받을 유산도 중요해. 그리고 당신, 수정이가 동민을 바라봤어요. 처음부터 저를 속인 거예요? 동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수정아.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수정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현관 쪽으로 걸어갔죠. 수정아, 어디가? 영숙이 따라갔어요. 엄마,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엄마, 제발 혼자 있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은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수정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죠. 장혜진이 영숙에게 말했어요. 김영숙 씨, 이제 수정이가 선택할 때가 됐어요. 당신이 막을 수는 없어요. 영숙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키운 딸을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수정이는 제 딸이에요. 수정이가 집을 나간 후 영숙은 혼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죠. 장혜진과 이문지 그리고 사위까지 모두가 한패가 되어 수정이를 빼앗으려 한다니. 밤늦게 미선이 찾아왔어요. 영숙의 상황을 걱정해서 온 거였죠. 영숙아, 괜찮아? 얼굴이 완전히 새하얗네. 영숙은 친구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어요. 미선아,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수정이를 완전히 잃을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봐. 영숙은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미선에게 털어놓았어요. 장혜진의 등장, 이문지와의 관계, 그리고 입양이 불법이었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요. 정말 입양 서류에 문제가 있을까? 미선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모르겠어. 40년 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 그때는 다들 급하게 처리했으니까. 그럼 우선 그것부터 확인해 보자. 내일 구청에 가서 수정이 관련 서류들을 모두 찾아보는 거야. 그때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정이에게서 온 전화였죠. 엄마, 수정아, 어디 있니? 괜찮아? 저, 지금 해운대 바닷가에 있어요. 엄마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엄마가 지금 갈게. 영숙은 서둘러 해운대로 향했어요. 미선도 함께 따라왔죠. 해운대 백사장에서 수정이를 찾았을 때 수정이는 모래 위에 앉아서 파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걸 보니 많이 운 것 같았죠. 수정아. 영숙이 딸 옆에 앉았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입양아인가요? 영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그래, 수정아. 하지만 너는 엄마가 진짜 딸처럼 사랑하며 키운 아이야.
40년 동안 속고 살았던 거네요. 속았다고 생각하지 마. 엄마는 진심으로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그래. 수정이가 고개를 돌려 영숙을 바라봤어요. 엄마,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엄마라는 분은 저를 데려가려고 하고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수정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하지만 엄마도 아프시잖아요. 위암이라고 하셨잖아요. 영숙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딸을 지켜주고 싶은데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거든요. 수정아, 엄마가 죽어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주아하고 진우가 있잖아. 아이들. 수정이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듯 말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아빠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알면. 아직 말하지 마. 아이들한테는 너무 충격적일 거야. 그때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정아, 우선 당장 할 일부터 정리하자. 집 문제가 제일 급해. 집이요? 경매가 다음 주에 공고난다고 했잖아. 그걸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해. 수정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15억 원이 넘는 빚인데 어떻게 막아요? 영숙이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어요. 수정아, 장혜진이 말한 유산. 그게 정말 있다면? 유산이요? 김재홍 아저씨가 너 명의로 해둔 재산이 있다고 했잖아. 그걸 찾으면 빚을 갚을 수 있을지도 몰라. 수정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유산을 찾으려면 친엄마한테 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닐 거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미선이 제안했어요. 내일 법무사한테 가보자. 유산 상속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는 거야. 세 사람은 해변에서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수정이는 당장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어요. 동민의 얼굴을 보기 싫다는 거였죠. 그럼 우리 집에서 자. 영숙이 제안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저 혼자 있고 싶어요. 모텔에서 하룻밤 지낼게요. 혼자 두면 안 돼.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결국 수정이는 미선의 집에서 하룻밤 지내기로 했어요. 미선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나선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일찍 일어나서 부산 대병원으로 향했어요. 갑자기 가슴이 아파오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났거든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김영숙 씨,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가 시작됐습니다.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현재 상태로는 길어야 서너 달 정도로 보입니다. 영숙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시간이 더 짧아졌다니. 수정이를 지키기도 전에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였죠. 병원에서 나와 수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병원에 잠깐 왔었어. 수정아, 오늘 시간 있니? 네, 은행에는 병가를 냈어요. 미선 이모가 법무사 선생님 예약을 잡아주셨어요. 그래, 잘 됐다. 우선 유산 문제부터 정확히 알아보자. 오후에 세 사람은 부산 서면의 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미선의 소개로 만난 이 법무사는 상속 전문가였거든요. 김재홍 씨 관련 서류를 찾아봤는데 법무사가 말했어요. 정말로 수정이 씨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여러 개 있네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수정이가 물었어요. 해운대 쪽 땅 세 필지, 강남 쪽 오피스텔 두 채, 그리고 제주도 땅까지.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약 120억 원 정도 됩니다. 영숙과 수정이가 놀랐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사가 계속했어요. 상속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어요. 김재홍 씨가 돌아가신 후에 정식으로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생부모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정이 씨의 출생 관련 서류를 정확히 정리해야 해요. 수정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결국 친엄마한테 가야 한다는 거네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영숙이 물었어요.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반년, 늦으면 2년 정도.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집 경매도 막아야 하고 영숙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법무사 사무실을 나온 후 세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엄마, 결국 친엄마를 만나야 하는 것 같아요. 수정이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수정아, 섣불리 결정하지 마. 그 사람들이 어떤 속셈인지 아직 모르잖아. 그때 수정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장혜진에게서 온 전화였죠. 받지 마. 영숙이 말했지만 수정이는 이미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수정아, 나야. 엄마야.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수정이가 영숙을 바라봤어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지만 수정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네, 어디서 만날까요? 전화를 끊고 수정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 친엄마를 만나보려고 해요.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영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키운 딸을 이렇게 놓쳐야 하는 건가요? 그날 저녁 수정이는 해운대 한 호텔 라운지에서 장혜진을 만났어요. 영숙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혹시라도 수정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됐거든요. 장혜진은 정장을 입고 우아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40년의 세월이 흘렸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죠. 하지만 그 눈빛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수정아, 와줘서 고마워. 장혜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할 말이 있다고 하셨죠? 수정이는 딱딱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그래, 먼저 어제 일은 미안해. 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놀랐을 거야. 갑작스럽게요? 수정이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동민 오빠를 이용해서 저를 파멸시키려던 계획이 갑작스러운 거였나요? 장혜진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어요. 수정아, 그건 오해야. 나는 단지 너를 찾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서 제 남편을 깨어내고 제 집을 경매로 넘기려 했던 거군요. 박동민이 혼자 욕심을 낸 거야. 나는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어. 수정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이문지는 뭐예요? 제 여동생이라면서 왜 제 남편과 바람을 피웠죠? 장혜진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건 복잡한 이야기야. 복잡하다고요? 제 인생을 망쳐놓고 복잡하다고요? 그때 장혜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문지에게서 온 전화였죠. 잠깐만, 수정아. 장혜진이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박동민이 도망갔어요. 뭐라고? 장혜진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제주도로 도망간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준 돈도 가져갔어요. 장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얼마나? 20억 원 전부요. 전화를 끊고 장혜진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수정이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눈치챘죠. 무슨 일이에요? 수정아. 사실 나도 박동민에게 속은 거야. 뭐라고요? 장혜진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너를 찾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어. 하지만 박동민이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야. 어떤 계획이요? 내가 상속받을 유산. 그걸 모두 가로채려는 계획이었어. 수정이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럼 처음부터 동민 오빠가 저를 이용한 거였어요? 그래, 박동민은 너와 결혼하기 전부터 김재홍의 유산에 대해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나를 찾아와서 거래를 제안했지. 거래요?
내가 상속받을 유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어. 대신 너를 나에게 데려다 달라고. 영숙은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장혜진의 표정이 점점 절망적으로 변하는 걸 보니 뭔가 큰 일이 생긴 것 같았죠. 그럼 엄마는 돈 때문에 저를 찾으려 한 거예요? 수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야. 장혜진이 급히 부인했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너를 그리워해서였어. 40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 너를 포기한 걸. 하지만 결국 돈도 중요했던 거죠? 장혜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국에서 사업이 망했어. 은지 교육비며 생활비며. 정말 힘들었어. 그때 박동민이 나타나서 너의 소식을 전해준 거야. 수정이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친엄마라는 사람도 결국 돈 때문에 자신을 찾았다는 게 너무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럼 이문지가 동민과 바람 피운 것도 계획이었어요? 그건 은지가 혼자 결정한 일이야. 박동민을 완전히 조종하려고. 조종이요? 은지는 어릴 때부터 영리했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아이였지. 그때 라운지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이문지가 다급하게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엄마. 이문지가 장혜진에게 달려왔어요. 박동민을 찾았어요. 제주도 공항에서 붙잡혔어요. 정말? 네, 근데 돈은 이미 다른 곳으로 빼돌린 후였어요. 추적이 어려울 것 같아요. 장혜진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그럼 모든 게 끝난 거야. 수정이가 일어섰어요. 저는 이제 가볼게요. 수정아, 잠깐. 장혜진이 수정이의 팔을 잡았어요. 나를 도와줘. 내가 유산을 상속받으면 나도 살 수 있어. 도와달라고요? 수정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 인생을 망쳐놓고 이제 도와달라고요? 수정아, 나는 내 친엄마야. 친엄마요? 수정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친엄마라면 40년 전에 저를 지켜주셨어야죠. 지금 와서 친엄마라고 하지 마세요. 수정이가 자리를 떠나려 할 때 이문지가 막아섰어요. 언니, 우리는 가족이에요. 혈육이잖아요. 가족이라고 했을 때 제 남편을 유혹한 건 뭐였어요? 그건 언니를 위한 일이었어요. 저를 위해서요? 수정이가 웃었어요. 제 가정을 파괴한 게 저를 위한 일이었다고요? 이문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언니, 어차피 박동민 같은 남자와 살아서 뭐해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남자잖아요. 그래도 제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제 아이들의 아버지였고요. 장혜진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수정아, 제발 한 번만 생각해봐. 나도 너도 김재용 때문에 고생했잖아. 이제라도 그가 남긴 유산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수정이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저에게는 이미 엄마가 있어요. 40년 동안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진짜 엄마가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법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랑이 더 중요해요. 수정이가 라운지를 나가려 할 때 영숙이 나타났어요. 수정아. 엄마. 수정이가 영숙의 품에 안겼어요. 장혜진과 이문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장혜진 씨, 영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그만 수정이를 괴롭히세요. 김영숙 씨, 당신이 방해할 일이 아니에요. 수정이가 선택한 거예요. 더 이상 강요하지 마세요. 장혜진이 마지막으로 수정이를 바라봤어요. 수정아,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야? 네, 수정이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김영숙의 딸로 살겠어요. 그 말에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0년 동안 키운 딸이 자신을 선택해 준 거였거든요.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어요. 이 일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걸. 사위의 배신, 집 경매 문제, 그리고
자신의 시한부 인생.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호텔을 나오며 수정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집으로 가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지만 동민이는 제주도에서 붙잡혔다고 했잖아. 당분간은 집에 없을 거야. 모녀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앞으로 닥칠 시련들이 두렵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틀 후 영숙은 부산 대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갑자기 몸 상태가 악화되어 응급실로 실려왔거든요. 의사는 더 이상 집에서 지낼 수 없다고 했죠. 엄마, 괜찮으세요? 수정이가 병실에서 영숙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괜찮아, 수정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영숙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의사는 조용히 말했거든요. 길어야 한 달 정도라고. 엄마, 제가 계속 옆에 있을게요. 안 돼, 수정아. 너는 아이들을 돌봐야 해. 주아하고 진우가 더 중요해. 지난 이틀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사위는 제주도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 장혜진과 이문지는 돌연 미국으로 떠났죠. 결국 유산 문제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수정이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엄마, 집 경매는 어떻게 할까요? 수정아,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어.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아이들은 강해. 엄마가 있으면 어디서든 살 수 있어.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미선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영수가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 법무사 선생님이 방법을 찾았어. 유산 상속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수정이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응, 김재홍 씨가 남긴 유언장이 하나 더 있었어. 그걸로 장혜진 없이도 상속 절차를 밟을 수 있대. 미선이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김재홍 씨가 수정이를 진짜 딸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 그리고 영숙이를 합법적인 양모로 인정한다는 내용도.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재홍이가 그런 것까지 준비해뒀구나. 그럼 집 경매도 막을 수 있어요? 수정이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할 거야. 유산만 제대로 상속받으면 빚은 충분히 갚을 수 있어. 하지만 영숙은 걱정이었어요. 자신이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장혜진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였죠. 이문지는 미국에 남겨두고 온 거였어요. 장혜진은 영숙의 병실을 찾아왔어요. 들어와도 될까요? 영숙은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세요. 장혜진은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며칠 사이에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았죠. 김영숙 씨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요? 네, 수정이한테 상처를 준 것. 정말 미안해요. 영숙은 장혜진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진심 같았어요. 왜 다시 왔어요? 미국에 가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원한 게 뭔지. 장혜진이 의자에 앉으며 계속했어요. 돈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수정이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한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가끔 수정이가 행복한지 알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때 수정이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장혜진을 보고 놀랐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왜 다시 오셨어요? 수정아,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수정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미안해요.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서. 아니야, 수정아. 내가 옳았어. 나는 정말 나쁜 엄마였어. 장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0년 전에 너를 보호하지 못한 것,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상처를 준 것.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장혜진 씨, 수정이는 이제 제 딸이에요. 하지만 당신도 수정이의 생명을 준 소중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가끔 만나세요. 딸로서가 아니라 그냥 친구로서. 수정이도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가 있어요. 수정이가 놀란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어요. 엄마. 수정아, 엄마는 마음이 넓어.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거야. 장혜진이 감격해서 말했어요. 김영숙 씨,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저는 그냥 수정이가 행복했으면 하는 엄마일 뿐이에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병원 정원에서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40년의 오해와 원망이 조금씩 풀려가는 시간이었죠. 수정아, 장혜진이 말했어요. 유산 문제는 신경 쓰지 마. 내가 모든 권리를 포기할게.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상속받으면 엄마와 나눠 가져요. 아니야, 수정아. 그 돈은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써야 해. 영숙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한 달 후 영숙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어요. 이제는 말하는 것도 힘들어졌죠. 하지만 마음은 평안했어요. 수정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유산 상속도 무사히 맞춰져서 집 경매도 취소됐어요. 수정이는 동민하고도 이혼하고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엄마, 수정이가 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수정아, 엄마도 고마워.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엄마 아프지 마세요. 제가 더 효도할게요. 영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수정아, 엄마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40년 동안 너를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어. 그때 장혜진도 병실에 들어왔어요. 요즘은 자주 병문안을 왔거든요. 영숙 씨, 오늘은 어떠세요? 혜진 씨, 고마워요. 수정이랑 잘 지내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수정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영숙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수정아, 혜진 씨, 서로 미워하지 말고 잘 지내. 네, 엄마. 네, 영숙 씨.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운대 바다가 보였죠.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모습이 인생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수정아, 주아하고 진우는 학교에 있어요. 곧 오려고 해요. 그래. 엄마가 그 아이들 보고 가야겠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계속 함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저녁 무렵 주아와 진우가 병실에 왔어요.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와 영숙을 안았어요. 우리 주아, 진우.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었어.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우리랑 놀러 가요. 영숙은 아이들을 꼭 안았어요. 그래, 할머니가 빨리 나을게. 그날 밤 영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수정이가 손을 잡고 있는 가운데 편안하게 마지막 숨을 거뒀죠. 엄마, 엄마. 수정이의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영숙의 얼굴은 평화로웠어요. 마지막까지 딸의 행복을 지켜낸 만족감이 있었거든요. 1년 후 수정이는 새로운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장혜진도 가끔 찾아와서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보냈죠. 이제는 정말로 가족 같은 관계가 됐어요. 영숙의 묘소 앞에서 수정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혜진 이모도 좋은 분이에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으로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흩날렸어요. 마치 영숙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수정아, 엄마도 행복해. 내가 행복해서 엄마도 행복해. 수정이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이제는 슬픔보다 감사함이 더 컸거든요. 40년 동안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준 진짜 엄마에 대한 감사함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장혜진이 함께 걸었어요. 수정아, 영숙 씨 같은 엄마를 뒀구나. 정말 복받은 아이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게는 두 명의 엄마가 있었던 거죠. 하나는 생명을 주신 엄마, 하나는 사랑을 주신 엄마. 고마워, 수정아. 나를 받아들여줘서. 혈육이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 두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영숙이 남긴 사랑의 유산이 이들을 이어주고 있었거든요.